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탄핵 심판 변론 D- 하루인데요. 네.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 윤석열 피청구인이요.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예. 네, 그런 소식이 예. 지난 주말부터 계속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내일이 마지막 예. 날이고요. 그래서 피청구인 측하고 이제 국회 소추인 측에서 각각 최후 변론을 하고 이건 이제 2시간씩 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이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기로 했기 예. 때문에 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변호인단하고 상의를 하기는 하지만 변론 내용의 어떤 주요 골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평소에 본인이 뭐 연설문을 준비했던 대로 이번에도 직접 초를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변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뭐 변호인단 쪽에서 함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뭐 대통령실에서도 사전에 내용을 공유를 받거나 네. 뭐 내용을 조율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었던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의 주장의 종합판으로 이제 만들어갈 네. 그런 요량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오늘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추측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가 좀 불확실한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네. 있다 보니까 뭐 그래서 오늘 좀 엇갈리는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네. 됐는데 일단 변호인단이 오죽했으면 직접 나와서 입장문을 좀 밝혀야 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 동안에 이른바 이제 조건부 기각 결정을 위해서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측들이죠. 이 추측 기사들이죠. 네, 추측 기사들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예. 얘기를 준비하고는 있지 않다고. 예. 어제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언론에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거나 혹은 뭐 조기 퇴진을 검토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고 탄핵을 면하려고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거는 대통령 본인의 방식이 아니고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별도로 이야기한 네.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종종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린 적이 네. 있는데 조갑재 전 월간조선 네.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보수 우파 쪽의 논자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이제 본인의 어떤 바람을 좀 담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 네. 조기 하야론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임기 단축 개헌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석열 피청구인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던져서 국면을 좀 바꿔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바람이 담긴 보도가 주말 동안에 돌지 않았나 싶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여권 핵심 인사들 입장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최후 변론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그 전망들을 소망 네.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해왔었던 발언의 이제 연장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워낙에 윤석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이번 최후 변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말의 종합판으로 준비를 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보수 입장에서는 자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좀 해주면 약간 앞으로 있어서 보수가 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 같은데요. 네. 그동안 윤석열 피청구인이 여러 가지 행동을 관찰해 보면 본인 위에 어떤 국가나 보수를 위해서 뭔가 어떤 희생적인 행동을 할 것이나 어떤 특정한 말을 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뭐 이런 지금까지 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했었던 얘기들이 아마도 최종 변론, 최후 진술에도 반영이 될 텐데 그런 얘기들에 기반해서 보자면 아마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이제 경고용이었다라는 예. 기존의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라든지 그 내용이 부당하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될 걸로 좀 보입니다. 예. 뭐 이 부분이 뭐
뭐 주가 된다면 그동안의 얘기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권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다만 만약에 뭐 조기 퇴진이라든지 혹은 뭐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힌다든지 이런 내용이 실제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막바지에 있는 탄핵 심판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내용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뭐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보다 더 궁금한 것은요. 네. 얼마나 길게 할까 이 부분이 더 궁금합니다. 예. 근데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길게 할까요? 모르죠. 그는. 예. 네, 뭐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예. 합니다. 그 앞에는 2시간 제한이 있고 네. 대통령의 발언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제한이 그런 없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예. 주말에 뭐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는 한 45분 내외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한다. 45분은 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도 그냥 네, 그것도 추측이죠. 이제 뭐 여러 추측 중에 하나로 예. 뭐 여러 이야기가 지금 돌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들이라서요. 내일 뭐 실제로 상황이 되어봐야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시쯤부터 시작될까요?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아직까지 그 시간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예. 뭐 일단 앞서서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각각 2시간씩 예.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도 다 쓴다는 보장은 다 없습니다. 채운다는 어떤 규칙은 없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선고일에 초미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선고일에 일단 하여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은 초비상사태 태세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네, 일단 뭐 날짜는 내일 고지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종 심판 선고일이 결정이 되면 경찰에서는 최고 수위의 비상 근무령을 이제 가포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가포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네.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포 비상이 걸리게 되면 경찰관들의 이제 연가를 냈으니까 휴가를 내는 예. 게 이제 전면 중지가 되고 그리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치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예. 비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굳이 따지자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상위의 비상 경계 준비다.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판 선고일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이제 소요 사태라든지 이제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염두에 두고 경찰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이제 1월 19일에 서울 서부지법에 대한 폭도들의 침탈이 예,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여러 지금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는 선전선동을 하는 미리부터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움직임들도 관측이 되고 예. 있다 보니까 경찰 쪽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현수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선고 당일 경찰청의 가포 비상 발령을 건의를 할 예정이고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네. 것 같다. 경찰에서는 이제 이런 입장을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일에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의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사택 앞에는 거의 매일 극우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이제 관련된 어떤 집회 시위자들이 몰려가서 예. 문영배 재판관을 향한 이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뭐 다른 재판관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충돌이나 어떤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경찰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적 행위나 하여튼 이 선고 결과를 두고 범법 행위의 조짐이 보여도 하여튼 엄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의 어떤 기관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이미 가까운 전례가 생긴 상황이고 지난 2017년에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탄핵 인용이 되자마자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폭동에 가까운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사망자도 여러 명이 나왔었던 일이 있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쪽도 상당히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현태 707 단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원래 무슨 외국 이런 얘기가 돌지 않았습니까? 어떤 해외 파병 부대의 부대장을 맡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런 설이 돌았는데, 이게
이게 비슷한 건가요? 피의자 해외 연수를 지원했다고요? 네, 예. 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었던 의문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보내달라라면서 예. 이제 보직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일단 김현태 단장 쪽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예. 뭐 이번 사건 그러니까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군 생활을 좀 더 하게 되더라도 진급하고는 무관한 어차피 한직으로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내 보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떠나 있자라는 생각에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밝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은 이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제 해외 연수를 이제 신청을 한 셈인데 예. 박선원 의원의 주장은 해외 파병 부대장 보직 청탁이었는데 예.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이미 이 해외 파병 부대장은 신청을 했다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팩트로 드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민원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지원은 네. 했군요. 예. 네네네. 뭐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예. 설명이고 오늘 관련해서 육군본부에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해외 연수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육군본부에서 뭐 종용을 했다거나 뭐 관련된 제안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갈무리를 했고 예. 그러면서 뭐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김현태 단장은 육군본부가 제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건가요? 김현태 단장이요. 예, 예. 어, 그 부분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수단에 있는 파병 부대장을 지원을 했는데 이미 이제 그 후보자에서 제외돼서 이제 떨어진 상태고 예. 그 이후에 육군본부에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으로 이제 추천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설명하고 어떤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초기에 제기했듯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인사청탁 여부는 모르지만 본인은 지원했던 게 맞고요. 해외 부대 파병 부대장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팩트에 접근한 의혹 제기였어요.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정보가 혼재돼 있는데 예. 남수단 파병 부대장에 대해서 지원한 것도 사실이고 예. 파키스탄에 이제 해외 연수를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제기했었던 거는 파병 부대장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인사청탁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윤석열 피청구인 쪽이나 혹은 뭐 여당의 유리한 쪽으로 이제 증언을 바꾸게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이제 같이 네. 제기가 됐던 건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하여튼 해외로 보내달라는 지원이나 뭐 요청을 그렇습니다. 했던 거는 본인은 맞는 것 같고 그 과정에 임종득 의원이 개입을 했는지 뭐 혹은 뭐 육군본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안을 하게 된 건지 뭐 그 과정에 여당의 압박이 있었는지 뭐 이런 예. 것들은 또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의자 신분 아닌가요, 이 사람이?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해외 연수를 신청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육군 측 반응은 해외 연수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신청하는 것은 자유다. 뭐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육군본부에서 심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가 뭐 개입을 하거나 혹은 뭐 여당 쪽에서 압박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뭘 감추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야당 쪽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청하는 것은 자유다. 뭐 그럴 수 뭐 규정이 그러면 그런 건데요. 네. 심사를 통해서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피의자 신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예. 자, 지금 계엄 때 군 간부들의 어떤 발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특히 예. 지금 이제 하급 간부로 예. 갈수록 비상계엄 선포나 작전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불법적이거나 혹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휘관급의 인사들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2월 3일 그날 밤에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이 됐었던 김창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단장 그리고 그 후배인 박성일 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장이 서로 통화한 내용이 예. 오늘 한겨레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했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조 섞인 대화를 나눴는데 예. 그럼에도 동시에 별다른 비판 인식 없이 윗선이 지시하는 대로 그 지시를 따라가는 듯한 네.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12월 4일 오전 0시 13분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로 출동하는 길에 이제 후배인 박 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 어떤 흐름인지는 나중에 뭐 평가를 할 테고 라고 이제 발언하는 내용이 있고요. 뭐 실제로 이때 이제 군사경찰단 병력 76명이 국회의사당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이 먼저 자기가 이제 국회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뭐 국회에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제 애둘러서 한 거고 그러면서 조금 이 머뭇거리는 듯한 야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가지 추측이 가지 뭔가 좀 그렇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요. 사령부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다. 근데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2군단이 있는 강원도 춘천에서 지역별 계엄사를 꾸리고 있던 이제 박 단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지옥도 없고 뭐 때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육군본부에서 우리 수사 인력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명령이 없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는 지구별로 혹은 지역별로 계엄사령부가 별도 설치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박 단장의 말에 따르면 설치를 하려는 시도 혹은 뭐 움직임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뭐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대령급 인사들의 대화를 봐도 자기들도 뭔가 이게 옳지 않다라는 어떤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상식적인 관점에서요. 최고위 지휘부의 어떤 발언보다는 이 하급 간부들의 발언이 오염 가능성이 없다. 이건 상식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본인들 자기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대화가 하나 더 있는데 김 단장이 지금 상황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위에서도 계엄 선포만 했지 그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안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박 단장이 거기를 받아서 뭘 노린 거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김 단장이 다시 몰라 우리는 뭐 군인이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군인이라서 모든 명령에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는 훈련 과정에서부터 배우는 사관 후보생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대령급 인사들의 대화 내용의 어떤 질을 따지고 보자면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수천 명 혹은 뭐 수백 명의 우리 병사들의 안위를 맡길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김성훈 경호처장 비아폰 삭제 지시했는데 밑에서 거부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부급의 인사들이 계엄 상황에 비판 없이 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에 비해서 하급 간부들이나 실제로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단위에서는 이걸 이제 거부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 이후에 군사령관들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비화폰 단말기 정보를 삭제해라라고 계속 지시를 했는데 경호처 실무자들이 별도의 공식 보고서까지 올리면서 이걸 거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차장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제 이걸 지워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니까 12월 12일에 별도 보고서를 만드는 제목이 그러니까 경호처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건이고요. 내용을 보면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 지시에 대해서 이걸 검토해 본 결과 형법 제155조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의 삭제 지시 자체가 증거인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하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이제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제 삭제 지시를 여러 차례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3번씩 기각을 할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적으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민 작가였습니다.